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쳐가는 소리에 민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은 채 말없이 떨렸다. 목덜미부터 어깨까지 잔뜩 뻐근했으며 무거운 머리를 겨우 돌려 주변을 살피자 낯선 풍경이 시야를 채웠다. 파도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고 창밖엔 바다가 보였다. 그는 창문을 약간 내리고 손을 뻗어 시동이 꺼진 차량 안의 공기를 확인했다. 어젯밤 친구 성우와 늦게까지 마신 술이 몸 안을 짓누르듯 느리게 퍼지고 있었다. 민재는 몸을 일으키려다 흠칫 놀랐다.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가 어디지?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쉰 숨결처럼 가벼웠지만 마음속 불안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완전히 돌린 순간 운전석에 앉아있던 여자의 옆모습이 드러났다. 윤정이었다. 성우의 아내이자 어제 분명히 술자리엔 없었던 그녀.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다 민재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숨을 들이켰다. 일어났네. 많이 취했더라. 윤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시선은 거울 밖으로 미끄러졌다. 성우는 먼저 택시 타고 갔어. 넌 혼자 쓰러져 있었고 그냥 내가 데려다 준 거야. 그녀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었지만 민재의 가슴 어딘가는 석연치 않은 울림이 번지고 있었다. 근데 바다야? 응. 그냥 좀 숨 막혀서 드라이브나 하자 싶었어.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말끝이 흐려졌고 목덜미를 문지르듯 살짝 손을 올리는 동작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와 단둘이, 그것도 이런 한적한 바닷가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민재에게는 도저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야. 너 걱정될까봐 데려다 주려다. 그냥 여기까지 온 거야. 그녀는 다시 한번 당조하듯 말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에 민재는 더 큰 의심을 품게 됐다. 창밖의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오고 있었고 차량 내부엔 정적이 내려앉았다. 민재는 운전석 옆 컵홀더에 놓인 캔커피 2개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 아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그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거울을 확인했다. 눈빛에 남아있던 혼란이 거쳤는지, 목에 난 자국 같은 찝찝한 감정이 사라졌는지, 스스로 진단하지 않고는 일상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정의 말에 자신을 리치려 했었지만 기억의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숨결과 시선, 멈춰있던 순간들이 꿈처럼 남아 민재의 마음을 반복해서 흔들어댔다. 회사 근처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건물 모퉁이 그 그림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짧게 묶은 머리, 회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유리창을 비추며 무심한 듯 머리를 넘기고 있던 사람. 윤정이었다. 설마.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돌렸지만 오빠. 그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가까웠고 전날 꿈속에서 들었던 그 억양과 똑같이 낮고 조용했다. 여긴 왜 근처에 친구 만나러 왔어. 우연히 본 거야. 눈을 피하며 내뱉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따질 여유도 없이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몇 걸음 떨어져서 걷다 다시 다가왔다. 그날 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별일 아니라며. 민재는 짧게 말했다. 그러나 가슴속은 그 말과 달리 아직도 어딘가에 발이 묶여있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성우에게 전화가 왔다. 야, 요즘 윤정 좀 이상하지 않냐? 응. 집에 자주 안 들어와. 말도 거의 없고. 뭐가 있는 것 같아. 왜 나한테 그걸 묻는데? 내가 지난번에 바닷가에서 봤다며. 그때도 그냥 말없이 나가 있던 거였거든. 민재는 휴대폰을 껐다. 말할 수 없었고 말해선 안 됐다. 윤정이 왜 그날 그 장소에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순간부터 이미 모든 건 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표정도 말도 아닌 그 침묵의 공기였다.
그건 여전히 민재의 주변을 조용히 감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안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놓인 작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쥐고 있던 컵은 따뜻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까지 닿진 않았다. 집 안은 적막했다. 윤정이 말없이 조명을 끄고 촛불을 켠 순간부터 시간은 이상할 정도로 천천히 흘렀고 민재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지금 이 공간은 실수하기 딱 좋은 분위기라는 걸. 술 마실래? 윤정은 부엌 쪽에서 와인을 꺼내며 물었다. 괜찮아. 운전해야지. 민재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피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 차는 내일 성우가 회사에 데려다 줄 거야. 말끝에 살짝 얹힌 그의 이름이 갑작스럽게 무겁게 다가왔지만 윤정은 그저 평온했다. 그녀는 와인을 따라두고 민재 옆으로 천천히 다가와 앉았다. 이런 시간 오랜만이지 않아? 그녀가 물었다. 뭐가? 민재는 무심히 물컵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무 의무도 설명도 시선도 없는 밤. 그녀의 말이 끝날 무렵 민재는 고개를 돌렸고 불빛 아래 반사된 그녀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촛불의 잔잔한 떨림이 거울처럼 그 눈동자 속에 들어있었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성우는 오늘 출장이지. 민재가 말했다. 윤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새벽까지 회의 있다고 했어. 아마 내일 아침이나 돼야 돌아오겠지.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은 뒤 민재 쪽으로 몸을 살짝 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아주 말없이 그의 무릎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손끝이 닿자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뻣뻣하게 굳었다. 그러나 멈추진 않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확실하게 보여줄게. 내가 뭘 원하는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민재의 입술에 가볍지 않은 키스를 건넸다. 그것은 스치는 것도 실수로 미끄러진 것도 아닌 명확한 목적과 선택이 담긴 일방적이지 않은 접촉이었다. 민재는 처음엔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따라 움직이며 방향을 잡았고 두 번째 입맞춤은 이전보다 조금 더 깊었고 망설임은 훨씬 적었다. 그가 말없이 눈을 감았을 때 모든 소리는 멀어졌고 촛불 너머의 그림자들만 커져가고 있었다. 지금은 친구도 아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녀의 말은 민재의 망설임을 두드렸고 도망치듯 쌓아 올렸던 마지막 윤리적 울타리를 넘어가게 만들었다. 민재는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꺼트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대로 머물렀다. 그녀의 입술은 다시 민재의 목선을 따라 내려왔고 그의 등은 소파에 천천히 밀려 들어갔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민재의 시선은 천장 너머 어딘가를 가리켰고 윤정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숨을 낮게 흘리며 말했다. 난 지금 내가 필요해. 윤정아, 이건 알아. 말하지 마. 우리 그냥 오늘까지만. 그녀의 말은 죄책감과 본능 사이 정확히 중앙을 찌르고 있었고 민재는 더는 저항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아내라는 정체는 이 밤엔 껍질이었고 누군가의 친구라는 울타리는 무너진 채로 촛불 속에 그림자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민재는 출근길에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아무런 약속도 없는 오전,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는 그 공간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어제와 오늘 사이엔 단 한 밤뿐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이 무너졌다는 걸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머릿속에선 한순간의 실수라며 덧칠을 해보았지만 감각은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입술의 압력, 손끝의 떨림, 눈을 감았을 때 들렸던 숨소리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윤정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녀도 아마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니, 사실은 그도 그런 시간을 원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다. 잠깐 얼굴만 보자. 그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한 건 오후 5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민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응이라고 답했다. 다시 만나면 뭐라도 정리되겠지. 혹은 그녀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주겠지. 그는 그렇게 기대했지만 또다시 생각이 짧았다는 걸 곧 깨닫게 된다.
카페 구석 윤정은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창가 너머로 햇살이 그녀의 눈두덩에 맺힌 피로를 비추었고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삼켰다.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다시 보고 싶진 않았을 텐데. 그녀는 먼저 웃었지만 그 웃음은 부서진 유리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괜찮아. 민재는 짧게 말했다. 그날 아니, 어젯밤. 난 그냥 너무 외로웠어. 성우는 요즘 나한테 눈길도 주지 않아. 뭐랄까, 그냥 투명인간 같아. 근데 넌 그날 나를 보고 놀라줬잖아. 그런 눈빛 진짜 오랜만이었어. 민재는 말을 잇지 않았다. 사실 뭐라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녀가 하는 말이 변명처럼 들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 같아서였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기분, 무관심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지고 싶은 갈망. 그건 아마 자신도 느꼈던 감정이었다. 그냥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시선을 내렸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다정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혹시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미워하지 않아. 그 말을 내뱉은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기분이었다.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였다. 그녀는 잘못을 저질렀고 자신은 거기에 함께했지만 누가 더 나쁘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경계선 위를 걷고 있었다. 그날 밤 꿈도 안 꿨어. 그래서 더 무섭더라.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진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서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여 버린 걸까? 민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침묵에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갈게. 얼굴만 보고 싶었어. 괜히 너무 멀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말하지 않는 것, 묻지 않는 것, 그리고 잊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감정이 가슴 안에서 동시에 부딪히고 있었다. 민재는 조수석 창 밖으로 흐르는 불빛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생각들을 조용히 밀어냈다. 퇴근 후 마주친 윤정의 표정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무너지지도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은 오히려 평온한 얼굴이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민재는 감히 짐작하지 못했다. 그녀는 거창한 설명 없이 그를 데려갔고 그저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목적지가 어딘지 묻지 않은 건 묻지 않아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9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동문은 부드럽게 열렸다. 윤정은 익숙한 듯 카드를 내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민재는 그녀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한 번쯤 물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입을 닫은 순간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 좁은 공간 안에 단둘이 섰을 때 민재는 손끝이 저려오는 걸 느꼈다. 윤정은 그를 보지 않았고 그는 그녀의 옆 얼굴만 바라보는데 숫자가 올라갈수록 무언가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층수가 바뀔 때마다 그들의 숨결도 조금씩 조용해졌고 문이 열릴 즈음에는 거의 침묵과도 같았다. 객실 문이 열리고 불이 켜지자 벽 쪽 조명이 은은하게 방 안을 채웠다. 윤정은 코트를 벗어 의자 위에 걸치고 민재를 향해 몸을 돌리며 긴 숨을 들이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은 요청이라기보다 허락이었고 동시에 유예된 감정의 마감기한 같았다.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눈빛도 거절하려는 흔적도 더 이상 그 안에는 없었다. 죄책감과 욕망, 윤리와 충동이 뒤엉킨 채 서로를 밀어냈고 지금 남은 건 단 하나, 지금이라는 순간뿐이었다. 그녀가 다가왔다. 발끝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민재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녀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았다.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짧은 속삭임이 민재의 귓가를 적시고 나서
그는 조심스레 팔을 그녀의 허리에 얹었다. 손끝이 닿자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윤정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입맞춤은 아주 천천히 시작됐다. 마치 처음처럼 혹은 마지막처럼. 그것은 절제된 동작이 아니었고 급작스러운 충동도 아니었다. 오래 참고 오래 억눌러 왔던 감정의 틈새를 조용히 열어젖히는 행위였으며 민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기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술은 어제보다 뜨거웠고 숨결은 훨씬 깊었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움직임은 천천히 머물렀다. 옷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방 안은 더 조용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 두 사람의 체온만이 점점 겹쳐졌다.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고 윤정은 그의 품 안에 고요히 스며들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그녀가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댄 순간 모든 이성은 멀어졌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고 민재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은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아.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를 조용히 끌어당겼다. 촉감은 생생했고 호흡은 뜨거웠다.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 어떤 현실도 끼어들지 못했다. 방 안의 조명은 꺼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불이 꺼진 밤을 향해 침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한 번 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윤정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밤 이후 사흘 만이었다. 민재는 처음엔 일부러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선을 넘어버린 후 그녀의 이름을 휴대폰에서 보는 것조차 두려웠고 무서웠고 동시에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잠깐 볼 수 있어 라는 말 한 줄로 그의 조심스러운 거리 두 길을 무너뜨렸다. 카페 창가 쪽 그녀는 검은 니트를 입고 앉아 있었다. 얼굴에 묻어있는 피로는 뚜렷했고 눈 밑에는 살짝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재는 괜히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바쁜데 미안해. 근데 그냥 누구랑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뜸을 들였다. 민재는 그녀의 시선을 피해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결국 먼저 물었다. 성우는 요즘 어때? 윤정은 웃지 않았다. 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손등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힘들어. 진짜 많이 돈이 너무 안 돌아서. 무슨 일 있었어? 사실 너한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카드값도 연체됐어. 계속 마이너스야. 성우가 그런 말은 안 하던데. 그 사람이 널 얼마나 자존심 세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친구한텐 절대 말 못해. 근데 나 솔직히 무서워. 전기 끊기고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내고. 민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눈을 내리깔았다. 자신이 그 집을 망친 건 아닐까. 어쩌면 지금의 고통은 자신이 무너뜨린 것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가슴 안쪽에서 묵직하게 퍼졌다. 그래서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가 그렇게 말하자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말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야. 말뿐이면 나도 이렇게 안 불렀겠지.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다가 결국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정말 조금만 다음 달까지만 버티면 돼. 다 갚을게. 얼마나 필요한데? 500. 그 수치를 듣는 순간 민재의 표정은 잠시 굳었지만 곧 풀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성우도 알아선 안 돼. 자기 힘으로 해내고 싶어 하니까. 부탁이야. 너랑 나 사이에만 있는 걸로 해줘.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가 돈을 원한 건지 자신이 주고 싶었던 건지조차 헷갈렸다. 그저 그녀가 무너지는 걸 막고 싶었다. 그리고 조금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었다. 그날 밤을 잊지 못한 죄책감과 미련과 복잡한 감정들을 이 한 번의 지출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건 싸게 치른 대가라고 느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냈고 그녀의 계좌로 이체를 시작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꼬리 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민재는 놓치지 않았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익숙하게 민재의 거실로 들어섰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속엔 두어 가지 간단한 안주가 들어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방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와인잔을 꺼내며 말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올 거야? 윤정은 대답 대신 와인을 따라 그의 잔을 밀어주며 앉았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익숙한 향기가 조용히 공간을 감쌌고 민재는 말끝을 흐리며 와인을 들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둘 사이에 침묵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요즘은 여기가 더 편해. 윤정이 낮게 말했다. 성우랑은 거의 말도 안 해. 같은 집에 있어도 방도 따로 써. 그냥 혼자 사는 기분이야.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그렇게 둘은 잔을 기울이며 시간에 기대듯 앉아 있었고 윤정은 조금씩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다리를 포개 앉으며 그와의 거리를 줄였고 술에 조금 취한 듯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민재는 눈을 감았다. 윤정의 손이 그의 손등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고 그 작은 접촉이 주는 전율이 온몸을 지나쳤다. 민재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위로 이끌며 속삭였다. 그날 이후로 나 계속 생각났어. 너도 그렇지? 그 말에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숨결은 짧아지고 있었다. 윤정은 그를 마주보며 얼굴을 가까이 했다. 입술이 닿기 전 그녀는 속삭였다.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자. 입술이 맞닿았고 민재는 이번에도 밀지 않았다. 윤정은 그의 무릎 위에 올라타든 몸을 틀며 입술을 깊게 포개왔고 그 순간 민재의 손이 허리를 감쌌다. 그녀는 그를 안은 채 속삭였다. 성우는 몰라. 알 일도 없고 알려서도 안 돼. 민재는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손이 그의 목덜미를 더 끌어안았고 호흡은 빠르게 섞여갔다. 윤정이 그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속삭였다. 오늘만 내가 나한테 져줘. 방 안은 어두웠고 침대 시트는 서서히 구겨지고 있었다. 그들의 실루엣이 천천히 겹쳐졌고 민재는 더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졌다. 그리고 민재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젠 되돌릴 수 없겠지. 성우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건 윤정이 민재의 집에 처음으로 자고 간 다음 날 아침이었다. 단순한 안부 문자 한 줄.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없었다. 민재는 일부러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웠고 동시에 어떤 말도 스스로를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윤정이 두고 간 헤어핀을 손에 쥐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그녀는 전보다 자주 민재의 집에 들렀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이었고 그 다음은 매일이었다. 민재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자연스럽게 맞이했고 윤정도 아무렇지 않게 그의 소파에 기대 TV를 보거나 물을 마셨다. 성우랑은 진짜 끝인가 봐. 아예 대화도 안 해. 민재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고 싶다는 듯 저녁을 준비하며 쏟아내듯 말을 이어갔다. 언젠가부터는 집에 같이 있어도 안 보이더라. 마주치면 그냥 문 닫고 밥도 따로 먹고 그렇게 된 지 오래야. 그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지친 눈빛을 보면 그것이 꼭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동시에 자신이 그 안에 너무 깊게 들어왔다는 자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성우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없었고 민재는 그 침묵이 어쩌면 무언의 비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연락이 뜸해진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요즘 너 좀 이상해. 윤정이 말했다. 예전엔 이렇게까지 눈피하지 않았잖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혼란스러워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너한테 부담이면 말해. 다시는 안 올게. 그런 말 아니잖아. 윤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민재는 그 미소가 자신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어느새 집에 자신의 슬리퍼를 두고 다니기 시작했고 냉장고 안엔 윤정이 사다 놓은 요거트와 과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재의 집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윤정의 흔적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선을 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 죄책감이 무뎌져 가는 자신을 경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재는 원래 타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를 자처하는 행동이었고, 설령 뭔가를 보게 되더라도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날 윤정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이 화면을 밝히며 울렸다. 민수 지인이라는 낯선 이름. 민재는 그 이름이 성우와도 그녀가 언급한 어떤 인물과도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챘다. 그 순간 그의 손은 마치 의식도 없이 핸드폰을 들었고 습관처럼 푸는 비밀번호는 윤정이 예전 자주 쓰던 번호 그대로였다. 문자엔 짧게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봐.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은 최근 걸려온 모든 번호가 지워져 있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할 정도로. 샤워를 마치고 나온 윤정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감싼 채 민재를 향해 웃었다. 하지만 민재는 핸드폰을 다시 원래 자리에 두며 조용히 물었다. 이 번호 누구야? 윤정은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그냥 지인이야.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가끔 연락 와. 별일 아니야. 근데 왜 통화 기록은 다 지워졌어? 그녀는 머리를 비비며 민재 쪽으로 다가왔다. 지우는 습관이 있어. 괜히 남겨놓으면 오해 생기잖아. 남편이 오해해. 그 말에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재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 그걸 내가 캐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윤정이 다시 안기길 기다렸고 윤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그날 밤 민재는 한참을 눈을 감지 못했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손은 그를 감싸 안았고 민재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다. 지금 이 여자는 내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만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걸까? 민재는 더는 혼자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느꼈다. 윤정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 사이의 간극은 날로 커져갔고 의심은 마음 한켠에서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그는 결국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요즘 어떤 여자와 관계가 얽혀 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냥 느낌이 좀 그래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일단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민재는 약간 머뭇거리다 말했다. 윤정이요. 성은 정윤정. 그 순간 변호사의 눈썹이 희미하게 찌푸려졌다. 마치 낯익은 이름을 들은 듯한 반응이었다. 민재는 그 표정을 보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요? 그 이름이 혹시 익숙하신가요? 변호사는 깊은 숨을 내쉬고 손을 모았다. 정윤정 씨 전에 저희 사무실에도 비슷한 상담이 들어온 적 있습니다. 어떤 상담이었죠? 비슷한 구조였어요. 남자 쪽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그녀와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금전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사실 확인이 어려웠죠. 그런데 결국요? 결국 그녀는 남편과 공모해 일정한 시점에서 그 남성을 고립시키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감정적으로 무너뜨리고 고립시키고 그 다음은 금전입니다. 민재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이제까지 겪어온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되는 기분을 느꼈다. 첫날 바닷가에서 그녀의 웃음, 반복되던 방문, 자연스러워지던 침묵, 그리고 수백만 원의 송금. 그런 일이 전에도 있었단 말인가요? 네. 물론 아직 이건 정황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판단하는 건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혹시라도 통장 기록이나 메시지, 녹취록 같은 게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진실을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다시 조용히 덧붙였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녀, 그땐 다른 남자도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마치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처럼 머릿속이 무겁게 울려왔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단호했고 민재는 약속된 시각에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서류 몇 장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옆엔 거래, 내역을 출력한 문서들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다. 보시다시피 이건 지난 몇 달간 정윤정 씨와의 계좌 거래 흐름입니다. 송금 내역, 인출 패턴, 그리고 민재 씨 명의로 개설된 새 통장과 그 대출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재는 문서 위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뻗었다. 낯익은 금액들이 낯선 경로를 따라 빠져나간 흔적들이 숫자와 그래프의 형태로 선명하게 보였다. 변호사는 다음으로 통화 내역을 꺼냈다. 여긴 더 흥미롭습니다. 성우 씨의 번호와 정윤정 씨의 통화 패턴을 확인해 본 결과 민재 씨와 만남을 시작하기 전부터 두 사람은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특히 민재 씨와의 중요한 사건 직후마다 긴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둘이 짜고 접근했다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하면 성우 씨가 중심이었고 윤정 씨는 감정적 연계 수단이었습니다. 초기 계획은 간단했어요. 민재 씨가 상속받은 자산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그를 흔들 수 있을 만큼 감정적 연결을 만든 뒤 자금 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 민재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끝이 문서 가장자리를 움켜쥐었고 종이가 가볍게 구겨졌다. 이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 따뜻했던 밤들, 잠든 윤정의 숨소리, 무심히 건넸던 말들, 모두가 연극이었다는 건가. 처음부터 당신 돈이 목표였어요. 감정은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둘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난 완전히 노란한 건가요?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대응하신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상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민재는 핸드폰을 꺼냈다. 윤정의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화면을 꺼버렸다. 어떤 말도, 어떤 항의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다. 모든 것이 부서진 듯한 공허함 속에서 민재는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민재는 사무실 나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변호사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앉아 각종 금전 흐름을 재정리했고 그는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모든 통장을 일괄 정지시켰다. 자동이체도 끊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도 폐쇄 신청을 넣었다. 모든 조치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처리됐다. 복수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민재는 조용히 출근했다.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전과 다르게 말라 있었다. 윤정에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몇 시간 뒤에야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왜 오늘은 아무 말도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민재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보내야 할 서류를 정리했고 그중 일부는 윤정이 자신의 명의로 받은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인출 기록, 심지어 집에 두고 간 영수증까지 포함돼 있었다. 오후 늦게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평소보다 한층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요즘 왜 연락이 없냐? 바쁜 거야? 얼굴 좀 보자. 윤정이도 너 요즘 이상하다고 하던데.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바빴지. 나중에 보자. 말은 간단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다음 수순을 계산하고 있었다. 민재는 이제 단 한 걸음도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에게 준 신뢰, 그 안에 포함된 돈, 시간, 감정 모든 것을 하나씩 회수하겠다는 결심이 뼛속까지 내려앉고 있었다. 밤늦게 윤정은 집 앞까지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문 좀 열어봐. 뭐가 문제야? 나한테 말이라도 해.
민재는 조용히 안쪽에서 불을 껐고 현관 앞 불빛만이 그녀의 그림자를 비췄다. 그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다. 그녀가 사라진 그 순간 민재는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내자. 민재는 일부러 그녀와 마주칠 일 없는 곳만 골라다녔다. 모든 연락은 차단했고 그가 일하는 공간, 머무는 시간, 걷는 길까지도 바꾸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를 찾아냈다. 작은 골목 끝에 있는 오래된 카페, 민재가 종종 혼자 앉아있던 그 자리에 윤정이 먼저 와 있었다. 여기서 너 기다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그녀의 말에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앉았다. 자리를 피하려고도 했지만 이상하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윤정은 먼저 차를 한 잔 시켰고 민재에게도 익숙한 블랙커피 한 잔을 밀어줬다. 나 오늘 울지 않을 거야. 눈물로는 내 마음 못 움직인다는 거 이미 알아. 민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소리, 어딘가 익숙한 커피향, 그리고 윤정의 낮은 숨소리가 그 틈을 채웠다.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한테 뭐라도 묻지 않아? 다 알고 있어. 이제 들을 필요 없어. 윤정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미안함도 연민도 없었다. 대신 담담하고 뻔뻔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올렸다. 그래, 맞아. 계획했어. 성우랑 너한테 접근한 거, 감정 만들려고 했던 거, 돈 받으려고 했던 거 전부 다 계산된 거였어. 민재는 그 말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저 앞에 놓인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돌리기만 했다. 근데 말이야, 너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나는 그게 다 계산이었는데도 진짜로 너한테 빠졌어. 널 안고 있을 때 거짓말이 아니었어. 오히려 그래서 더 끔찍하더라. 그제야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윤정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했다. 감정이 진심이었다는 게 너한테 더 잔인하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문 쪽으로 걸어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윤정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넌 날 기억하겠지. 그게 벌이야. 문이 닫히며 바람이 찬 기운을 안고 들이쳤다. 민재는 그 바람을 맞으며 마음속에서 그녀를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다. 그날은 흐린 오후였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무거웠고 민재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무심코 던져뒀던 핸드폰이 진동하며 울렸고 화면엔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다. 성우.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재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숨소리만 가만히 들려왔다. 민재야, 듣고 있냐?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의 성우는 조금 흐트러진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우리한테 느낀 배신감 상상도 안 간다. 나도 알아. 근데 있잖아, 우리 살아야 했어. 그게 이유였어.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유쾌하거나 가볍지 않았다. 오히려 무겁고 지쳐 있었고 어딘가에서 한참을 숨어 지내다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윤정이 걘 너 좋아했어. 그건 진심이야. 그게 더 문제였던 거지. 계획이 아니라 감정이 너한테로 흘러버렸으니까. 민재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눈을 감았다. 친구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던 그 목소리인데도 지금은 잊을 적이었다. 감정을 고의로 담지 않는 말투,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억제된 억울함. 넌 우리가 너를 이용했다고 생각하겠지. 맞아. 그건 부정 안 해. 하지만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진짜 마지막이었다고. 방법이 없었어. 민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쥔 핸드폰이 차가워졌고 심장은 서서히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래도 너랑 있던 시간 난 가짜였다고는 못하겠어. 너한텐 진짜 미안하다. 윤정이도 말은 안 해도 매일 울더라. 그 말 전하고 싶었어. 그 마지막 문장에 이르자 민재는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통화 종료. 연결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화면과 함께 방 안엔 다시 침묵만이 흘렀다.
민재는 핸드폰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복잡한 감정도, 아픔도, 후회도 아닌 단 하나, 묘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 어쩌면 진짜 시작이 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민재는 거실에 불을 끄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창문 너머 도시는 이미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창틀 위에 앉은 조명 하나가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었다. 욕실 앞에 서서 거울을 마주한 그는 오래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다. 피로하고 깊이 꺼져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담담한 눈동자였다. 물컵을 집어들고 찬물을 한 모금 삼킨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지금에서야 알았을까? 답은 없었다. 거울 속 얼굴이 오히려 그를 조용히 비웃고 있는 듯했다. 민재는 다시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친구를 배신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던 사람을 믿은 거였지. 그 말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인 그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다. 핸드폰은 여전히 조용했고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윤정도, 성우도 이제 그에게 닿을 수 없는 거리만큼 멀어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고요한 밤이었다. 복수의 끝엔 환호도 눈물도 없었고 오직 고요만이 감돌았다. 그는 이 고요가 무언가를 다 정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평온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공허함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윤정의 웃음, 성우의 목소리, 손에 스치던 따뜻했던 손길들, 모두가 한때의 진심처럼 느껴졌던 기억들이었다. 그 기억들이 거짓이었음을, 아니, 감정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지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을 꺼냈다. 누굴 미워하는 감정보다 다시는 믿지 못할 것 같다는 게 더 무섭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이름뿐이야. 죄처럼 박힌 이름 하나. 그 말과 함께 민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침대 위엔 깊고 낮은 숨결만이 남았다. 밤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한 사람의 기억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다시 쌓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죄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과 우정과 믿음의 잔해들이.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민재는 잠깐 멈칫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었고 초인종 대신 두드림이라니 더더욱 낯설었다. 현관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어둠 속에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2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선 전처 혜진이었다. 오래 안 있을게. 그냥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눈빛은 낮았고 손엔 여행용 트렁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차마 돌려 세울 수 없는 무게가 그 가방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에 들어서자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냄새, 하지만 이제는 그녀 것이 아닌 공간이었다. 민재는 묵묵히 물 한 잔을 건넸고 그녀는 그걸 받아들며 잠시 눈을 감았다. 고마워. 사실 올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 올 줄은 몰랐지. 갑자기 왜? 민재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냈지만 눈은 거실 바닥에 놓인 트렁크를 향하고 있었다. 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갈 데가 없어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이제 여긴 것 같아서. 말끝이 흐려졌고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마주 앉은 소파의 반대편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를 뿐이었다. 탁자 위엔 반쯤 비워진 컵 두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사이로 고요한 공기만이 흘렀다. 나 오늘만 여기 있어도 돼? 정말 하루만. 그녀의 말에 민재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2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했고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을 닫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잠깐일 뿐이다. 그래, 하루만.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밤이었다. 민재는 뒤척이다가 결국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이나 한 잔 마시면 조금 나아질까 싶었지만 부엌 불을 켠 순간 그는 몸을 멈췄다.
냉장고 앞에 누군가 서 있었고 그 실루엣은 그가 잘 아는 형태였다. 그녀였다. 혜진은 잔을 들고 물을 따르려다 민재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발끝은 차가운 타일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깨웠지? 미안해. 나 그냥 물 한 잔 마시려던 거야. 아니, 나도 잠이 안 와서. 민재는 싱크대 반대편에 서서 그녀가 물을 따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빈 컵 하나를 꺼냈다. 혜진이 물병을 건네며 손끝을 맞닿지 않으려는 듯 살짝 흔들었고 그 어색한 동작 하나가 둘 사이의 거리감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듯했다. 밥만 넘기고 나갈게. 민재야, 나도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어. 그냥 오늘은 도망치고 싶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고 민재도 그 맞은편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2개의 유리컵 그리고 묘하게 어긋난 시선만이 놓여 있었다. 민재는 말없이 물을 한 모금 넘기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이 부엌의 구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그 의자도 여전히 그녀 쪽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낯설게 다가왔다. 이상하지? 여긴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나만 낯설고 나만 떠난 것 같아. 그랬어. 여기. 손 안 댔어. 혜진은 작게 웃었지만 그 표정은 금방 무너졌다. 민재는 그녀가 눈을 피하는 걸 보며 무언가 더 묻고 싶은 걸 꾹 참았다. 괜한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새벽의 조용함을 산산조각 낼까 두려웠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서로 침묵을 선택하는 걸지도 몰랐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다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오늘 밤은 그냥 여기 있고 싶어.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잠깐만 그렇게 있어주면 안 돼. 그 말에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 하나로 충분하다는 듯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에선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유리창이 축축해져 있었고 냉장고의 진동 소리만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그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두 번째 이별을 준비하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방에 들어가려다 걸음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형체만 보이던 거실의 소파, 그 위에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는 혜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텔레비전조차 켜져 있지 않아 묘하게 정지된 공간 같았다. 그의 손엔 방금 전까지 들고 있던 휴대폰이 느슨하게 매달려 있었고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지만 몸은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혜진은 민재를 보지 않고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려 누웠다. 소파의 너비는 누군가가 잠들기엔 부족한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어깨를 웅크려 담요를 끌어당겼고 그 동작은 낯설지 않게 손에 익은 듯 부드러웠다. 그 장면 하나가 민재의 심장을 서서히 죄는 것처럼 천천히 파고들었다. 오랜 세월의 끝에서야 사라진 줄 알았던 장면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되살아난 느낌이었다. 불 켜줄까? 아니, 불 꺼진 게 오히려 편해. 민재야,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 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그녀가 보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결국 대답 대신 살짝 숨을 길게 내쉬었다. 불빛 없는 거실 한가운데서 그는 느릿하게 돌아서려 했지만 발끝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무너지려 했다. 지금 불편하지는 않지. 침대는 내 거잖아. 난 괜찮아. 이런 데서도 잘 자. 원래 그런 말 괜히 미안하게 들려. 미안해하지 마. 나 그럴 자격 없어. 잠깐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고 혜진은 담요를 코끝까지 끌어당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마치 이곳이 다시 제자리인 양 너무도 익숙하게 거실에 누워 있었다.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열어두고 불 꺼진 거실을 향한 그 틈 사이로 그날의 냄새와 그녀의 호흡이 어렴풋이 밀려왔다. 침대 위에 앉은 그는 한동안 등을 기대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보았고 귀에는 담요
안쪽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민재는 이 감정이 후회인지 분노인지 혹은 아주 작고 어리석은 희망인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저 오늘 밤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 대한 마지막 배려인 것 같았고 그 조용한 동의가 이미 어떤 경계를 넘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없이 되뇌었다. 이건 시작이 아니다. 그래, 다시 시작이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가 조용히 누워있는 풍경 하나가 그의 기억을 너무 많이 흔들어 놓고 있었으므로 민재가 눈을 떴을 땐 주방에서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방 안으로 스며드는 그 향은 낯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갑지도 않았다. 어쩐지 오래전 그와 혜진이 함께 살던 시절의 어느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민재는 이불을 젖히며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섰고 문을 열자마자 보인 풍경은 오히려 어제보다 더 낯설었다. 부엌에는 혜진이 서 있었고 민재의 셔츠를 입은 그녀는 소매가 길어 손등을 덮은 채 프라이팬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대충 묶인 채로 흐트러져 있었고 조명 아래에서 그 잔머리들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릇은 여기에 있었지. 아직도 같은데 두는구나. 그녀는 민재를 돌아보며 살짝 웃었지만 민재는 쉽게 웃지 못했다. 한때는 너무도 당연하던 풍경이었는데 지금 이 공간 안의 공기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어색했다. 그는 잠이 덜 깬 척하며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갔고 그녀가 내려놓은 그릇 옆에 앉았다. 그녀는 계란을 2개 접시에 나눠 담으며 수저를 건넸고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 짧은 동작 사이에도 손끝이 스쳤지만 둘 다 그 순간을 애써 무시하는 듯했다. 아직도 이렇게 아침 챙겨 먹어. 당신은 원래 잘 안 챙기잖아. 혼자면 대충 먹게 되지. 뭐, 내가 알잖아. 그는 대답을 하며 숟가락을 집었지만 계란 노른자를 터뜨릴 마음은 쉽게 생기지 않았다. 혜진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그 향이 민재 쪽으로 퍼졌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창밖으로 향했지만 그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근데 이 집 진짜 그대로네. 바꾼 게 하나도 없구나. 손댈 필요가 없었으니까. 뭐 익숙한 게 편하더라. 아직도 내 물건 그대로 있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대부분은 치웠어. 근데 뭐 몇 개는 그냥 그렇게 남아 있었지. 무심하게. 그 대답에 혜진은 조용히 웃었다. 다정한 웃음은 아니었고 씁쓸한 체념에 가까웠다. 식탁 위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고 그 빛이 닿은 유리컵이 천천히 빛을 흘렸다. 민재는 그녀가 내미는 커피잔을 받아들었고 그 순간 둘의 손이 다시 스쳤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컵을 내려놓았고 민재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오늘은 뭐해? 그의 질문에 혜진은 조금 망설이다가 답했다. 모르겠어. 아직은 그냥 여기 있고 싶어.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지내면 안 될까?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의도가 스며 있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도 더 묻지 않았다. 그렇게 둘은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래된 습관처럼 음식을 씹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릇의 위치가 같고 냄새가 익숙하고 창밖의 풍경이 그대로라 해도 그들 사이엔 다시 맞춰지지 않는 틈이 있었다. 민재는 계란 노른자를 젓가락 끝으로 건드렸다가 결국 그대로 두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에 그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잠시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속엔 여러 겹의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그중 어떤 것도 선명하진 않았다. 민재는 이불 속에서 뒤척였다. 새벽은 이미 깊어 있었고 어깨 위로 묻어드는 공기엔 이상할 정도로 사람의 체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불 꺼진 방 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어쩐지 시선이 문 쪽으로 자꾸 끌리는 걸 느꼈고 그 느낌이 길게 이어진 순간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바람이 스며드는 틈처럼 조용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녀였다. 실루엣은 희미했지만 손끝으로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익숙했다. 그녀는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무언가를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고 민재가 자세를 바꾸며 몸을 반쯤 일으키자 그녀는 아주 천천히 다가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다. 말 대신 그녀의 숨결만이 아주 약하게 천천히 그의 앞 가슴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문이 잘 안 닫히더라. 소리 날까봐 살살 밀었어. 깼어. 응. 아까부터 계속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 민재야, 나 지금 그냥 안아주면 안 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눈을 보지 않았다.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고 발끝을 침대 아래 바닥에 붙인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민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렸고 그 조용한 제안에 그녀는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간 사람처럼 조심스레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등이 먼저 닿았다. 그의 옆구리에 닿은 그녀의 어깨, 그 옆에 팔, 그리고 허벅지가 천천히 스쳐왔다. 민재는 숨을 크게 들이켰지만 내쉬는 타이밍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고 그녀의 손이 배 위에 살짝 올랐을 때 그 조심스러운 접촉이 오히려 숨을 더 막히게 했다. 그녀는 그 손끝을 민재의 팔 아래로 파고들 듯 감싸며 아주 미세한 속삭임처럼 중얼거렸다. 괜찮아. 오늘은 아무 일 없는 밤인 거야. 그냥 그렇게 있어줘. 내가 너무 무너지지 않게.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무언의 동의가 그녀에겐 충분한 위로가 되었는지 그녀는 아주 천천히 몸을 그의 가슴 쪽으로 기대왔다. 이불 안에서 손과 손이 포개졌고 그녀는 이마를 그의 목 아래에 묻은 채 오래도록 숨을 고르듯 그의 가슴 위에 머물렀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때 그녀의 다리가 그의 다리 위를 살짝 덮었다. 민재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걸 느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순간 침묵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따뜻한 게 너무 오랜만이라 조금은 욕심내고 싶었어. 혜진아. 응. 이건 후회하지 않을까. 그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민재의 품에서 살짝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고 다음 순간 그녀의 입술이 그의 턱 끝을 스쳤다. 그건 키스라 부르기에도 조심스럽고 그냥 지나가는 숨결처럼 가벼운 다음이었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다.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 입술을 조심스럽게 맞댔고 민재는 결국 그 접촉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이건 하지 말자는 경계는 없었고 이불 안은 점점 숨이 차오르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얇은 셔츠와 잠옷 바지 사이로 스치는 피부는 점점 온도를 올렸고 민재는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며 속삭였다. 이건 오늘 밤뿐인 거지. 응, 그래야겠지. 그게 나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더는 말이 오가지 않았다. 방 안은 온통 정적에 잠긴 듯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이불 안의 마찰과 손끝의 떨림, 그리고 점점 빨라지는 호흡으로 대신 설명되었다. 그들은 결국 선을 넘었고 아무도 그 경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아침은 오지 않았지만 그 밤은 이미 끝나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어깨 위에 팔을 올린 채 눈을 감은 그녀의 이마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민재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의 등이 자신의 가슴께에 닿아 있는 그 감촉이 너무 선명했고 이불 안에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온몸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끝내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껴안은 채 말없이 숨을 쉬었고 그녀는 그런 민재의 팔 안에서 점점 더 깊이 기대왔다. 나 당신 꿈에서라도 다시 살고 싶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이마를 그의 가슴팍에 천천히 눌러댔다. 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민재의 피부에까지 전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그 문장을 되뇌었다.
꿈에서라도 라는 말은 현실을 포기한 자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동시에 민재에겐 묘한 죄책감을 들게 했다. 왜 그녀는 이 말에 이르도록 혼자였고, 왜 자신은 그토록 쉽게 품을 내어줬을까?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이불 하나만 덮어주는 일조차 머뭇거렸는데, 이제는 그녀의 숨결이 자신의 쇄골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이런 거 후회하지 않을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고, 그녀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그의 손등을 천천히 문질렀다. 아무 말 없이 몇 번이고, 그녀의 손끝이 움직일수록 민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어떤 대화도 지금의 거리보다 이 감정의 밀도를 더 선명하게 설명해 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후회하면 그때 가서 잊어줘. 오늘은 그냥 나 여기 있고 싶어. 근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민재의 팔 안에서 살짝 몸을 돌렸다. 얼굴이 서로를 향하자 너무 가까운 거리 탓에 민재는 저절로 숨을 고르게 되었고, 그녀는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 오늘 밤엔 하지 말아줘. 지금은 그냥 끝이라는 단어가 싫어서 온 거니까. 그 말은 명확한 듯 애매했고, 거절 같으면서도 붙잡히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민재는 그런 혜진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도망가는 것 같았고, 직면하면 마음이 또 무너질 것 같았다. 그 무너짐이 그녀의 체온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럼 언제 떠날 건데? 내일은 아니야. 그 다음도 아닐 거야. 하지만 오래 머무르지도 않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고개를 그의 가슴께로 파묻었다. 민재는 한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이건 결코 다시 살아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단지 짧은 온기의 대여일 뿐이라는 걸 자신에게 자꾸 각인시키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흐려졌고 감정은 이미 그 울타리를 넘어 무언가를 바라보려 하고 있었다. 이불 안의 공기가 차츰 가라앉았고 그녀는 민재의 심장 박동에 맞춰 천천히 숨을 쉬었다. 민재는 문득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감정에 어디쯤에 와 있을지를 예감하고 있었다. 몸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자꾸 현실을 바라보려 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죄책감은 천천히 고여갔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공기 중에 스며 있었고 서로의 눈동자를 통해 읽히는 말 없는 무게였다. 그녀는 잠든 듯 조용했고 민재는 그 위로 천천히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를 안으로 감쌌다. 그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술 안쪽을 깨물며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은 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날은 민재의 회사 후배가 갑작스럽게 집 근처까지 찾아온 날이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단지 퇴근길 근처라고 해서 술 한잔 하자는 말이었고, 민재는 고민 끝에 그를 집으로 부르기로 했다. 순간 거실에 나와 있던 혜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민재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기 직전 그녀는 옷장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동작 하나에 민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앉았고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이랬다. 아직 남한테 설명할 수 없는 사이잖아, 우리. 민재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도 동의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문 뒤로 들어선 후배의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형, 오랜만이에요. 와, 집 좋다. 요즘 표정이 좀 좋아 보이네요. 민재는 웃지 못했다. 후배가 소파에 앉고 캔맥주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몇 마디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고 민재는 대충 웃는 척하며 말을 돌렸다. 시계는 느리게 흘러갔고 옷장 안에 앉아있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순간 민재는 후배가 무심코 화장실 쪽을 향하는 걸 보고 벌떡 일어섰다. 야, 화장실은 좀 막혀서 근처 편의점 들르자. 나와. 후배는 의아해했지만 따라 나섰고 민재는 급히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을 땐 이미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고 그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았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지만 동시에 민재를 무너뜨렸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순간을 삼켰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살아왔는지 그 짧은 미소 하나에 전부 드러나 있었다. 미안해. 내가.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난 그냥 그 순간에 내가 나보다 후배를 먼저 생각했다는 걸. 그게 좀 웃겼어. 웃겼다고? 응. 나도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거든. 민재 앞에서 숨을 생각까지 하게 될 줄은.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웃었다. 민재는 그 웃음이 아팠다. 가볍지 않았고 허탈하지도 않았고 그저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췄고 그녀는 다시 그 웃음을 닮은 침묵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재는 생각했다. 이 여자 앞에선 어떤 위로도 어떤 설명도 소용없다는 걸. 그녀는 이미 다 알아차리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것이 그를 더 무너뜨렸다.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이유는 없었다. 단지 뭔가 마음이 불편했고 그녀의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보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현관 앞에 서자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신발의 방향과 가방의 위치, 그리고 창문 너머로 흐르는 커튼의 그림자까지 모든 게 평소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문을 열면서부터 뭔가 말을 건네려 했지만 안에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말은 다시 삼켜졌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혜진이 물었다. 오늘은 일찍 끝났어. 너 뭐 하다 있었어? 응, 그냥 누워 있었지. 혼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허전했고 눈동자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민재는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본능처럼 테이블 위로 향했고 거기에는 낯선 커피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컵 손잡이를 살짝 스치듯 건드렸고 미지근한 온기에 멈칫했다. 누가 왔었어? 아니, 그냥 내 컵일 줄 알고 꺼낸 건데 내가 착각했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말끝이 갈라지는 게 들릴 정도였다. 민재는 묻지 않았다. 아니, 아직 묻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했다. 그는 그 컵을 아무 말 없이 씻어내며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소파에 앉았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작 화면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혜진은 유독 휴대폰을 손에 오래 쥐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 봤던 화면을 또 다시 켜보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민재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책을 읽는 척했지만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은 의미 없이 종이만 만지고 있었다. 민재야. 응. 혹시 나 여기 있는 거 누가 알게 되면 안 돼. 그 말에 그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말의 의미가 너무 많아서 어느 쪽을 붙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왜? 누가 찾아오기로 했어?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거짓인지 아니면 진심인데 감춘 것인지조차 헷갈렸다. 그가 알고 있는 혜진은 이런 말을 쉽게 던지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녀의 불안한 숨결은 더 이상 예전의 그녀와는 닮지 않았다. 그는 스탠드를 껐고 거실은 어둠에 묻혔다. 그 어둠은 이불보다 두꺼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대신 모든 감정을 더 크게 증폭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조용히 민재 쪽으로 기울였고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그 온기는 따뜻했지만 민재는 그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인지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척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민재는 요 며칠간 뭔가를 쫓는 기분으로 살았다. 그녀의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 남겨진 낯선 흔적 하나까지 모든 것이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의 가방 안을 열어보게 되었다. 그것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의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감정에 가까웠다. 가방 안엔 그녀의 화장품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작은 파우치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서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저장된 메모지가 나왔을 때 민재는 스스로에게
침묵 외엔 어떤 반응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왔다.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고 민재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오늘은 그냥 마시자. 말없이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처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조용히 잔을 채운 뒤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그녀는 유난히 와인을 천천히 마셨고 그 사이 민재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을 계속 상상했다.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다. 아니, 애써 모른 척한 것에 가까웠다. 민재야. 응. 오늘 밤 내 옆에서 자도 돼. 그래. 그 말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튀어나왔다. 거절은커녕 그는 이미 방의 스탠드를 꺼두고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다가왔고 이불을 들추며 아무런 말도 없이 그의 옆에 누웠다. 몸과 몸이 맞닿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초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팔을 끌어당겼고 민재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불 안에서 스치는 손끝,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선으로 내려올 때 민재는 자신이 무엇을 허락하고 있는지 또렷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충분히 멈출 수도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 이제 다시는 안 만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너무 뜬금없었고 민재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곧바로 알아차릴 수 없었다. 뭐라고? 그 사람 있었어. 아니, 있었지. 근데 이제 없어. 더는 같이 못 지내겠더라.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걸 숨겼다.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기 전까지는 모르는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의 핑계는 사라졌고 그녀는 너무 쉽게 진실을 건넸다. 그래서 다시 나한테 온 거야? 아니, 내가 있어서 온 건 아니야.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 말은 도려내는 듯 아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런 민재의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그 순간 감정은 다시 흔들렸고 분노인지 체념인지 모를 감정이 그를 안에서부터 부수고 있었다. 그래도 오늘만은 너한테 안기고 싶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입술은 다시 닿았고 손은 이불 아래로 미끄러졌으며 몸과 몸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죽였고 민재는 목을 젖히며 그녀의 등을 세게 끌어안았다. 이건 애정이 아니라 분노였고 위로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이불 속에서 피부가 마주한 채 두 사람은 말없이 무너졌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심장 위를 훑었고 민재는 그녀의 다리를 감싸며 마지막 경계를 넘었다. 조용한 밤, 아주 잔인하게 포개진 그들은 서로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다. 그날 새벽 그는 그녀가 잠든 뒤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잠금 화면엔 아직도 그 남자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도착했어. 오늘은 조심해. 밤이 깊어질수록 민재의 눈꺼풀은 무거워졌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각성되어 갔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깜빡였고 민재는 마치 의도치 않게라도 그 불빛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는 보지 말았어야 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됐던 거였고 잠들어 있는 그녀의 호흡만을 듣고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손을 뻗었다. 무의식이라 하기엔 손가락이 너무 정확하게 패턴을 눌렀고 의도라 하기엔 마음이 너무 느리게 따라왔다. 화면엔 단 하나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낯설지 않은 이름, 그녀의 입에서 언젠가 흘려들었던 듯한 이름이었다. 민재는 천천히 대화창을 열었고 메시지는 단 3줄이었다. 오늘은 무사히 갔지. 조심해. 그리고 내가 그 남자 품에 있다는 거 이상하게 흥분돼. 그는 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의 팔에 얼굴을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이불 아래의 몸은 아무런 긴장 없이 나른하게 퍼져 있었다. 민재는 숨을 삼켰고 심장이 조용히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를 귀 안에서 반복해서 들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혹은 자신이 꾸는 나쁜 꿈인지도 모를 만큼 허공은 조용했고 유일하게 진짜라고 느껴지는 건 그녀의 체온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리지 않았다. 목덜미에 닿은 체온을 피하지도 앉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두었다. 눈을 감은 그녀는 너무 평화로워 보였고 그 평화가 더더욱 불편했다. 민재는 자신이 지금 어떤 얼굴로 누워 있는지 알지 못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은 뜨겁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질투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지쳐 있었고 미련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아팠다. 그는 잠시 몸을 돌려 등을 보였다. 그녀는 꿈결처럼 팔을 뻗어 그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민재는 모른 척했다. 그녀는 무의식 속에서도 의지하듯 그의 등 뒤로 바짝 다가왔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은 아주 작게 떨렸다.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냥 피곤해서. 무슨 일 있어?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다. 모든 게 무너졌고 모든 걸 알았으며 그녀가 어떤 눈빛으로 거짓을 쌓았는지도 놓였지만 민재는 말하지 않았다. 말을 한다는 건 끝내겠다는 의미니까. 지금 이 감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진짜 끝이 되어버릴까봐 그는 차라리 입을 다물었다. 차라리 밤이 지나가길 바랐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다시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민재는 그 손길에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흐를 수 없었다. 울기엔 너무 늦었고 울어도 그녀는 알지 못할 테니까. 그는 이불 안에 정적을 조심스레 끌어안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본 걸 그냥 못 본 척하면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봤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예전의 민재가 아니었다. 민재는 그날 이후로 침대에 누운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녀와 함께는 아니었다. 거실 소파는 밤마다 그의 자리였고 그녀는 그 변화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처음엔 잠시 거리를 두는 걸로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명확한 선택이 되었고 이제는 당연한 공기처럼 두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아갔다. 소파는 불편했다. 등받이는 너무 낮았고 몸을 비틀면 금세 허리가 저려왔다. 하지만 민재는 그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쪽을 택했다. 그녀와의 이불 안보다 이쪽이 훨씬 견디기 쉬웠고 오히려 불편함 속에서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민재야, 오늘도 거기서 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은 건 셋째 밤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응. 그냥 이게 편해. 내가 불편하게 만든 거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나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말이 핑계라는 걸 알았고 그 침묵이 결코 잠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밤 침대 한쪽에 누워 그가 돌아오지 않는 쪽으로 몸을 틀었고 민재는 소파에 누워 천장도 아닌 벽만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치는 일도 스치듯 손끝이 닿는 일도 대화 중에 웃음이 섞이는 일도 더는 없었다. 둘 사이엔 예의 같은 것만 남아 있었고 그조차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민재는 먼저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고 그녀는 민재가 나오고 나서야 주방으로 향했다. 그 짧은 시간차마저도 서로의 존재를 피하려는 무의식 같았다. 오늘 커피 마실래? 그녀가 말했을 때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괜찮아. 그냥 나가서 마실게. 나 말 돌리는 거 잘 못해. 너도 알잖아. 지금은 그냥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녀는 그 말을 들은 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슬쩍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넘은 선, 숨긴 관계, 그리고 그걸 눈으로 확인한 민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고 그는 그걸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아챘다. 민재는 다시 시선을 돌려 신발을 신었고 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오히려 마음보다 나았다. 현관문을 닫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늦을지도 몰라. 그 말엔 아무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가 떠난 뒤 그녀는 소파를 바라봤다. 여전히 구겨진 담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손끝으로 담요를 쓸어내렸다. 그 자리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곧 그녀의 눈시울까지 스며들었다. 혜진은 조용히 짐을 쌌다. 말없이 물 흐르듯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이사처럼 능숙하게 가방을 채웠다. 민재는 주방에서 물컵을 들고 있다가 그 광경을 멀찌감치서 바라봤다. 그녀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고 민재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손놀림을 지켜보기만 했다. 침묵이 길게 깔렸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묘한 농도로 흐르고 있었다. 옷 몇 벌과 작은 파우치, 휴대폰 충전기와 화장품 몇 개. 정말 최소한의 짐만으로 그녀는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재는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고 그녀의 옆을 스쳐 거실을 천천히 지나갔다. 무언가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민재야. 그녀가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슬프지도 후회에 젖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고 오히려 민재 쪽이 어색해졌다. 나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잖아. 그 말은 너무 간단했고 너무 쉽게 나왔다.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이유도 없었다. 그녀의 말에는 미안함도 정리도 없었고 오직 자기 입장 정리만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헛웃음이 나오는 걸 애써 참으며 소파 팔걸이에 앉았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눈썹 끝이 경직된 표정이 그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 안 할게. 그 말 너한테 더 실례일 것 같아서. 내가 뭘 미안해하든 안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미 다 끝난 거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단호하지도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감정이 남아 있었다면 지금쯤 큰 소리라도 쳤을 테고 사랑이 남아 있었다면 최소한 붙잡기라도 했을 테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쥔 컵을 들고 다시 입으로 가져갔고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물을 마셨다. 그래도 고마웠어. 잠깐이라도 너한테 기대서 살았던 시간. 그거 잊지는 않을 거야. 그건 내가 아니라 나한테 해야 할 말 아닌가. 덕분에 다시 무너졌으니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말없이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고 가방을 들었다. 민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도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를 향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 닫고 나갈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정말로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틈이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그게 끝이었다. 민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다시 집안은 조용해졌고 그는 물컵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또 이렇게 끝이네.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아니, 더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집안은 빠르게 원래의 질서를 되찾는 듯 보였다. 현관 앞에 놓였던 신발은 다시 한 켤레로 줄었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낯선 가디건도 사라졌으며 욕실 세면대 위에 나란히 놓여있던 칫솔 2개 중 하나가 사라진 뒤엔 묘하게 물자국조차 덜 남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말없이 그 모든 변화를 체감했다. 일부러 치우지도 않았고 다시 정돈하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빠져나간 공간은 너무나도 신속하게 그 자리를 없던 것처럼 비워냈다. 소파는 이상하게도 넓어졌고 침대는 더 차가워졌다. 민재는 그 차가움을 탓하지 않았다. 되려 그것이 자신이 다시 돌아온 자리라는 걸 증명해주는 유일한 감각 같았다. 그는 아무런 기대도 감정도 없이 눕고 자고 일어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출근하고 퇴근하고를 반복했다. 하루가 하루를 밀어내는 식으로 흘러갔고 그는 그저 그 시간에 바깥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형, 요즘 연락이 너무 없으세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후배의 목소리는 밝았다. 민재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좀 바빴다. 이것저것 일이 겹쳐서. 에이, 바쁜 게 아니라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그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후배에게도 자신에게도 낯설었다.
대화는 오래 가지 않았고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식탁 위에 엎드렸다. 눈을 감자 그녀가 있었던 장면들이 짧게 스쳐 지나갔다. 웃던 얼굴, 짐을 쌌던 손, 마지막으로 등 뒤에서 들렸던 문 닫는 소리. 그건 어떤 영화의 엔딩 장면처럼 반복되었고 그 반복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턴가 그조차도 흐릿해졌다. 민재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자주 앉던 소파 자리는 이미 푹 꺼진 채로 굳어 있었고 창밖으로 흘러들던 오후 햇살은 그 자리를 외면하듯 다른 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는 안 오겠지. 그 말에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명확하게 답을 주는 것 같았다. 방 안엔 더 이상 그녀의 냄새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불에도 수건에도 컵에도 심지어 그녀가 한동안 묵었던 방 안의 공기조차도 말라 있었다. 사람은 사라져도 향기는 오래 간다고 했는데 그 말은 틀렸다. 사랑이 사라지면 향기도 남지 않았다. 민재는 조용히 방 안불을 껐고 텔레비전은 켜지지 않은 채 벽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웠고 이불을 당기며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익숙해졌다고. 이 고요함도, 이 차가움도 이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는 그날 밤 단 한 번도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민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퇴근길 방향을 바꿨다. 평소라면 지하철역으로 곧장 향했을 텐데 그날은 괜히 골목길 하나를 더 걸었다. 햇살이 지는 각도가 이상하게 길었고 봄바람이라고 하기엔 아직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쓸고 지나갔다. 사람들의 얼굴은 바삐 흐르고 있었고 그는 그 틈에서 문득 시선을 멈췄다. 혜진이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는 자신이 착각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녀도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바람이 지나가는 사이 둘의 시선은 그대로 얽혔고 그 짧은 정적이 한없이 길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오랜만이네. 먼저 말을 건 건 그녀였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많이 말라 있었고 눈빛은 전보다 더 가벼워진 듯했다. 그 가벼움이 어떤 의미인지 판단할 수 없어서 민재는 차라리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만 걸을래? 그는 말없이 걸음을 옮겼고 그녀가 그 옆에 조심스럽게 맞춰 걸었다. 둘 사이엔 팔 하나 들어갈 만한 거리만큼의 간격이 있었고 그 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자연스러웠고 혜진은 그 침묵을 오래 두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미안했어. 민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 역시 계속 걸었다.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녀의 말만 골목벽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도 무너졌었어.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은 못해. 근데 나도 그때 누군가한테 붙잡히고 싶었어. 붙잡아줬잖아. 그게 나였고. 응. 그래서 더 미안해. 민재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도 같이 멈춰섰다.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고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동자에는 눈물도 후회도 그리고 변명도 없었다. 오직 너무 늦은 진심만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멍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있어. 그의 질문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무의식에서 튀어나온 말 같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나도 나한테 기대 보려고. 민재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진심인지 빈정인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고 그녀는 그걸 조용히 받아들였다. 긴 침묵이 다시 둘 사이에 내려앉았고 햇살은 어느새 그림자를 뒤로 밀어두고 있었다. 행복하길 바랄게.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어떤 작별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이젠 정말 끝이라는 것을 이 거리에서도 이 말에서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인사를 하지 않은 채 등을 돌렸고 발걸음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다른 길, 다른 삶.
민재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이상하게 이번엔 그 외로움이 익숙했다. 민재는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누가 그녀를 언급하든 그녀와 닮은 뒷모습을 보든 마음속 어디에선가 작은 반응이 일어났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진 채로 있었다. 이름은 기억보다 먼저 사라진다고 했지만 그 말은 틀렸다. 민재는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이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울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이후로 민재는 누구와도 깊어지지 못했다.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도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고 어쩌다 한두 번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늘 어느 순간 같은 생각에 닿았다. 지금 이 감정이 혜진과의 그것보다 더 진한가? 아니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자꾸만 비교했다. 그 감정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기대조차 점점 사라졌고 결국은 혼자가 되는 쪽이 더 편해졌다는 사실만 남았다. 형, 요즘 얼굴이 더 굳었어요. 회사 동료가 말했을 때 민재는 웃었다. 짧고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날은 그럭저럭 사람답게 지나갈 수 있었다. 밤이 되면 다시 조용해졌고 민재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다. 문득 그녀와 마주 앉았던 그 식탁, 커피를 타주던 손길, 조용히 물어보던 말투,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동시에 스스로를 다그쳤다. 지금 이 기억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는 그렇게 되뇌며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 가지 않았다. 마트에서 마주친 어떤 여자 손님의 향수 냄새, 카페에서 누군가 무심코 던진 괜찮아요 라는 말, 그리고 지하철 안에 울려 퍼지는 알림 소리 하나에도 그는 그녀를 떠올렸다. 그날 밤 민재는 거실 불을 다 끄고 침대에 앉았다. 창밖은 어둡고 도시는 조용했다. 그는 이불을 덮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이젠 울 일도 생각에 잠길 일도 줄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문득 입술이 저려왔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죄의 이름으로 너를 기억한다. 그 말은 고백이 아니었고 저주도 아니었으며 그저 결론 같은 것이었다.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운, 잊혀지지 않지만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감정의 끝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고 천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몸을 누였다. 이불은 차가웠지만 익숙했고 외로움은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무겁지는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고 오랜만에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는 이름 없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민재는 그녀를 알고 있었지만 부르지 않았다. 그건 그가 건넬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고 동시에 마지막 예의였다.